안녕하세요, 모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차는 제 차! BMW i4입니다. 사실 제가 뽑은 지 벌써 1년 반이 됐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롱텀으로 타보면서 경험해본 느낌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직접 타보니까 테슬라 모델 3보다 훨씬 더 좋았거든요. 뭐였지? 라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나게 좋은 점도 있었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이 오너 관점에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바로 시승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이 외관, 컬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골랐지만 참 잘 고른 컬러다. BMW의 장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BMW의 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도장 이렇게 실제로 보면 정말 이 펄감도 어마어마하고 정말 깔끔하고 광택도 좋고 굉장히 깊이감이 있는 이런 컬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 포티마오에 있는 그런 푸른색, 약간 그렇게 해서 포티마오 블루라고 부르는 색깔인데 i4랑 너무나 잘 어울리고 정말 잘 뽑은 컬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에서 보면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 임승모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이 BMW i4 디자인 어떠세요? 처음에는 사실 이 세로형 키드니 그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만도 표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차가 어느 정도 도로에 깔리고 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보다는 앞에 디자인이 오히려 공격적이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저도 이 BMW i4의 앞모습이 굉장히 날카롭고 기본적으로 매서운 인상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BMW는 이 4 시리즈를 가지고 이 i4도 만들어야 되지만 420, 430, 440, M4까지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 스포츠카의 비율로 이 차를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굉장히 차가 낮아 보이고 또 넓어 보이게 하는 이런 로우 앤 와이드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비율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제 차는 옵션으로 이런 레이저 라이트 진짜 멋있죠. 양쪽 값만 해도 한 1000만원 정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치지 않을까 PPF도 덧대놨습니다. 측면으로 넘어왔을 때 BMW는 어쨌든 이 차를 4 시리즈, 그러니까 일반적인 3 시리즈 세단이 아니라 4 시리즈는 쿠페 라인이잖아요. 이 문짝이 4개인 그란 쿠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쿠페형 실루엣, 이런 것도 멋있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충전구도 보세요. 제가 방금 세차를 하고 와가지고 충전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열리는 이런 형태. 이 급속 충전 요것만 닫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딸깍딸깍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프리미엄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충전구만큼은 i7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후면에서 봐도 디자인 진짜 이쁘죠. 이 팬더 라인 빵빵하게 튀어나온 거 하며 범퍼 하단 부분에 에어댐 이런 것도 진짜 멋있게 돼 있고, 공기 흐름을 살짝 끊어줄 수 있는 이런 립 같은 것도 순정으로 장착해 두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 디자인에 있어서 정말 예쁘다는 소리를 꼭 한 번씩은 듣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더욱더 만족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i4는 이런 식으로 해치 타입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짐을 넣을 때도 세단은 이 트렁크를 요만큼 열어서 이 안쪽으로 막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해치 타입으로 열리니까 그냥 SUV에 짐 넣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서 넣어 놓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딱 닫으면 바깥에서 봤을 때 또 이 러기지 스크린이 있어서 이 안쪽에 어떤 짐을 넣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안쪽의 소음이 승객석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마감해 놓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외관은 이미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잘 알 것 같고요. 시승을 해보면서 이 차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고 어떤 점은 조금 아쉬웠는지, 이런 것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BMW i4는 작년에 미국에서만 한 23,000대 이상 팔려나간 전기차입니다. BMW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한 50% 가까이가 이 BMW i4 판매량이었어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놓고 보면 이 전기차 세단 중에서는 판매량 2위입니다. 훨씬 더 저렴한 아이오닉 6하고 비교해도 6,000대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던 전기차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1등인 테슬라 모델 3와는 너무나 큰 격차가 나기 때문에 테슬라를 압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전기차 세단 분야에서 비쌈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6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다는 점, 이런 것들도 이 BMW i4의 인기가 어느 정도 좀 증명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고요. 유럽에서도 테슬라 모델 3에 이어서 가장 많이 선택받는 이 전기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선택받았는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BMW i4는 BMW의 클라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클라 플랫폼은 처음부터 이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 4 시리즈 하나를 놓고 가솔린 엔진, 변속기 들어가면 그냥 내연기관차, 그거를 드러내고 바닥에 배터리 깔고 모터를 넣으면 전기차가 되는 거예요. BMW는 이걸 가리켜서
파워 오브 초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뭐 3 시리즈를 살 건지 5 시리즈를 살 건지 이런 걸 정하고 나면 가솔린을 살 건지 전기차를 살 건지 이런 선택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BMW 전기차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BMW i4를 포함해서 내연기관을 개조해서 만든 전기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이 전기차로 만들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BMW는 일찌감치 이 2011년에 BMW i 전기차 브랜드 내놓고 2013년에 i3라는 전기차를 내놨잖아요. 전기차에 누구보다 일찍 뛰어든 브랜드가 바로 BMW죠. 물론 성과는 그다지 신통치는 않았죠. 그러면서 BMW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미래에 어떤 파워트레인이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가 3, 4년 전만 해도 분명히 2025년이면 완전히 전기차 시대가 온다. 그때는 뭐 가솔린 차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막상 올해 2025년이 되고 나니까 그래도 아직은 가솔린을 조금 더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BMW는 이 섣불리 이 미래의 파워트레인 수요를 예측을 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유연하게 이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어쨌든 말이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 BMW i4 지난 1년 반 동안 타면서 느낀 장점, 첫 번째는 가솔린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기 딱 좋은 그런 전기차라는 겁니다. 요즘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나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들 타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크림 모드라고 해서 예전에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차들을 보면 원페달 드라이빙을 강제로 해야 돼서 이런 것들 적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현대기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악셀 페달 반응이 가솔린에 비해서 너무나 즉각적이고 너무나 튀어나가는 세팅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차가 나랑 안 맞는가 보다 약간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는데, BMW i4는 실제로 딱 타보면 BMW 가솔린사 시리즈 느낌 그대로 전기차까지 이어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았을 때도 전혀 일반적인 컴포트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BMW 가솔린차와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BMW 가솔린 타던 분들이 그대로 이 BMW 전기차로 넘어오셔도 전혀 이질감 없이 가속 페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전기차로 왔는데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것도 좀 써봐야지 하는 분들은 기어봉을 왼쪽으로 한 단계 놔두면 이렇게 B모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이렇게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감속이 되는 이런 것도 제공을 해주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주행 모드에서는 어댑티브 회생제동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앞차랑 가까워졌을 때는 회생제동량을 크게 했다가 앞차랑 멀어졌을 때는 회생제동량을 적게 해서 내가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지 않고도 페달 하나만으로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한 것처럼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갖추고 있어요. 요즘 현대기아도 오토 회생제동 도입하고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점점 이 오토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인데, BMW i4의 어댑티브 회생제동만큼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회생제동은 저는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오너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이 BMW의 어댑티브 회생제동만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작동되는 그런 오토 회생제동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고, 이 BMW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댑티브 회생제동이라든지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든지 이런 모드를 활용해서 때로는 완전히 전기차처럼, 때로는 가솔린차처럼 그런 반응으로 이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아주 큰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도 제 차는 지금 e드라이브 40 모델, 그래서 후륜구동 340마력짜리 싱글 모터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출력이 넉넉한 거고요. 옛날이면 BMW 6기통 정도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5.7초 정도. 후륜구동 모델치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차가 너무 팍팍 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이 컴포트 모드나 아니면 에코 모드 이런 모드로 뒀을 때는 차가 전혀 튀어나가지 않고 이 악셀을 어느 정도 깊게 밟았을 때도 차가 최대한 부드럽게 전개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에코 모드로 뒀을 때는 이 악셀 페달을 충분히 깊게 밟았을 때도 차가 굉장히 부드럽게 발진합니다. 팍팍 튀어나가지 않도록 이 차를 최대한 컴포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이 BMW i4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또 악셀 반응이 이렇게
네,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째깍째깍 운전자의 요구에 맞춰서 바로바로 튀어나가게끔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운전자의 입맛에 따라서 완전히 커스텀할 수 있는 이런 차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거 아주 좋지 않습니까? 운전자랑 승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놨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BMW i4의 장점 두 번째, 승차감이 좋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 회사에 지금 테슬라 타시는 분이 3분이나 계시잖아요. 모델 3를 타시는 분도 계시고 모델 Y 타시는 분이 2분이나 계신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모르겠고 승차감이 진짜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i4는 기본적으로 후륜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승차감을 위한 에어 서스펜션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어 서스펜션은 이 노면 상황이라든지 주행 특성에 맞게 어댑티브하게 이 스프링 레이트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 승차감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BMW i4 후륜에 들어가는 에어 서스펜션은 그런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고요. 그냥 차고를 적절하게 일정 레벨로 유지시켜주는 용도의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이 서스펜션 세팅 자체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달릴 땐 진짜 컴포트하게 이 노면의 잔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걸 밟았을 때 서스펜션이 이런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걸러주는 그런 세팅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가변 댐퍼를 적용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이 댐핑 강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BMW에 기대하는 그런 스포티한 느낌,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3라든지 현대 아이오닉 6라든지 이런 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승차감이 월등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부드럽지 않아요? 확실히 부드러운. 그랜저만큼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낭창낭창한 서스펜션, 그랜저처럼 한없이 부드러운 그런 서스펜션 세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승차감은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도로에서 주행할 때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서스펜션 세팅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BMW i4의 장점 세 번째, 정말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전비를 놓고 보면 공인전비는 4.6km/kWh, 그래서 실전비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뭐 6km/kWh 정도 나옵니다. 무난히 좋다, 이런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 차의 경제성이 정말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를 샀을 때 처음에 1년 동안 무제한 충전 카드를 준다는 점 때문입니다. 금액 제한도 없어요. 그냥 처음 1년 동안은 무한 리필입니다. 이 무제한 충전 카드가 진짜 좋은 게 첫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타잖아요. 새 차 샀으니까 이 차 타고 좀 어디 좀 놀러 가고 싶고 뭐 맨날 타고 싶고 사소하게 뭐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도 괜히 가져가서 보여주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애정이 붙어있는 그 첫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충전하게 해주니까 뭐 전비고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막 달리고 막 충전하고 이런 것도 아주 큰 장점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BMW가 이런 충전카드 제공해 주는 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BMW 가솔린을 타시던 분들이 BMW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원래 기름값이 1년에 300만 원씩 들어가던 게 단 한 푼도 들지 않게 되니까 너무나 경제적인데 내가 진짜 이 전기차 사길 잘했다, 앞으로도 전기차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BMW 전기차를 타신 분들은 BMW가 이렇게 전기차 경험에도 신경을 써주는 덕분에 다시 가솔린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크게 i4의 장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이렇게 14.9인치, 12.3인치 일체형으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달려있는 거, 이런 거 멋있잖아요. 삼성 SDI에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어서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는 거. 그리고 뭐 이 실내 가죽인 거, 이 컬러 모카 시트인데 이런 브라운 시트,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핸들이 다 천연 가죽입니다. 사소하게 자랑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스 짐머 사운드, 이런 사운드가 나는 것도 BMW 전기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사운드잖아요. 정말 영화음악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스 짐머랑 협업을 해서 제대로 된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자랑하고 싶게 느껴지고요. BMW는 요즘 전기차 무상 점검도 해줍니다. 전기차 지금 내 상태 체크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파르나스, 여기 앞에 있는 요 파르나스에서 무료 음료도 마실 수 있습니다. BMW는 프리미엄이니까 이 프리미엄은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BMW니까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전기차 시대에 와서도 BMW가 좀 신경 쓰고 있는 거, 그런 것들 볼 수 있네요. 그런 장점들이 더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 1년 반 동안 타보니까 아쉬운 점도 조금 있습니다. i4의 아쉬운 점 첫 번째, 바로 타이어입니다. 기본적으로 i4는 후륜에 마이너스 캠버가 적용돼 있어요. 바퀴가 2도 정도 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캠버를 적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코너링 할 때 노면에 균일하게 접지되도록 하니까 이 코너링 성능이 더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차체의 롤도 조금 억제되고 뭐 고속주행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달리는 느낌에 있어서는 확실히 더 좋아진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이런 식으로 서 있는 형태다 보니까 타이어 요 안쪽이 훨씬 더 빨리 마모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마모가 생기는 거죠. 특히 제가 타고 있는 i4는 후륜구동 기반 전기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특성상 초반부터 최대 토크가 발생돼서 이 후륜으로 쫙 밀고 가야 되는데 또 무게가 전기차다 보니까 2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뒷바퀴가 지워질 수밖에 없다. 지우개처럼 그냥 지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BMW i4에는 순정으로 이 한국 타이어의 썸머 타이어 S1 에보 3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 타이어 S1 에보 3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용 타이어입니다. S1 에보 3 EV라는 타이어도 있는데 그 EV 타이어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BMW가 순정으로 끼워놓는 타이어는 썸머 타이어예요. 얼마나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만들어진 타이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드웨어, 우리가 마일리지라고 얘기하는 이 타이어 수명이 280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적어요. 후륜구동 전기차에 끼워놓다 보니까 타이어가 너무나 빨리 마모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i4를 타시는 많은 분들이 이 타이어가 빨리 닳는 현상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17,000km를 타고 타이어를 바꿨습니다. 아이온 에보 AS라는 전기차 전용 올 시즌 타이어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 타이어가 이 BMW i4에 딱 맞는 타이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600의 트레드웨어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마일리지 타이어고요. 그리고 타이어 안에 흡음재, 이 스펀지도 장착하고 있어서 훨씬 더 정숙해진 거. 그래서 i4랑 딱 맞는 그런 타이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 전용으로 설계됐다 보니까 이 사이드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강성이 일반적인 내연기관 타이어보다 훨씬 높거든요. 코너링을 했을 때 그 즐거움 이런 것들도 한층 더 배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i4 타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 한국 타이어 아이온으로 바꾸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광고 아니고 정말 제가 겪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쉬운 점 두 번째는 스피커입니다. 저는 i4 40 프로 트림이라고 해서 거의 풀옵션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하만카돈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무려 17개!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그냥 그렇습니다. 하만카돈이 다 똑같은 하만카돈이 아니더라고요. 이 폴스타2에도 하만카돈이 들어있는데 13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대 훨씬 더 우수한 시스템으로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운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튜닝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었고요. 만약에 기대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그 기대보다는 못한 스피커의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는 BMW가 사운드 튜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BMW i4의 아쉬운 점 세 번째는 이 BMW iDrive 8, 이 OS 8입니다. 솔직히 불편합니다. 일단 온도 조절하는데 열선 시트라든지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걸 켜려면 여기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켜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iDrive 8.5라든지 iDrive 9이 되면서 여기 퀵 셀렉트라고 해서 여기를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버튼들이 나와서 여기서 바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iDrive 8은 iDrive 8.5로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서비스 센터 가서도 뭐 안 돼요. 서비스 센터 가서도 안 돼요. 버려진 느낌. 약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업데이트도 그다지 없고 OS 8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다지 없고 OS 8이 나오고 OS 8.5까지 그 기간이 1년도 안 되거든요. 1년도 안 돼서 OS 8 산 소비자들이 다 구형이 된 거예요. 지금 BMW에 iDrive 8.5 이상이 들어간 자동차들은 여기서 유튜브라든지 분데스리가 뭐 잘 보진 않지만 자체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iDrive 8은 안 됩니다. 여기서 영상 스트리밍이 안 돼요. 이 좋은 14.9인치 디스플레이, 진짜 널찍한 디스플레이거든요. 가로형 디스플레이지만 그럼에도 이 비율이 세로가 굉장히 길어서 영상 볼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비율의 그런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iDrive 8은 영상 스트리밍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iDrive 8.5로 좀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게 해주든지, 그게 하드웨어적으로 이 OS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안 되는 거라면 최소한 BMW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건 진짜 아쉽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 차 BMW i4를 1년 반 동안 소유하고 타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겼을 때는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줄 수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차 부분을 놓고 보면 전기차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 800V 시스템도 아니고요. 급속 충전 속도도 205kW 정도, 뭐 프렁크도 없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따로 떼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그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이 하나의 자동차라는 물건이 됐을 때 어떤가, 이 BMW i4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 모델 3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1년 반 동안 타보니까 그 인기의 이유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이 BMW i4 지금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꼭 한번 매장에 가서 시승도 해보시고 다양하게 체험을 한 다음에 합리적인 선택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